가운데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람 하나 주면 진짜 잘생기셨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셰프님한테 가장 맛있었던 요리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허니콤보 이런 건가요? 네? 저 허니콤보 이런 건가요? 일단 중앙대학교의 혜진 씨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맛있게 먹는,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계란말이에요. 어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도시락을 안 싸갖게 된 때까지 가장 많이 싸가 다녔던 반찬이 계란말이였던 것 같아요. 70%? 처음 도시락을 한 몇 번 싸죠? 1000번을 살 수 있나? 1000번을 샀으면 한 700번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MSG를 아끼지 않고 지금도 저한테는 어머니 계란말이는 그런 상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준 건 너무 맛있는데 계란말이 그렇게 써주셨으니까 질리지 않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수업 시간에 몰래 도시락 까먹다 걸렸어요. 막 씻는데 밥하고 계란말이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나와. 삼킬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양을 나갔더니 해봐. 그랬더니 계란말이와 밥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자습인데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뺨을 때렸어요. 입에 물고 있는. 그때 방향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른손은 뺨을 때는데 이쪽으로 씻고 있었으니까 계란말이 밥이 있었으면 덜 아팠을 텐데. 근데 이 보호하는 이 범퍼 역할이 없으니까 코가 주룩 나더라고요. 코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제끼지 않으면 돌리면 코가 피도 막 넘어가고 막 창피하고 서럽고 눈물도 나고 나가서 무릎 서 있어. 무릎을 딱 꿇고 서 있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입안에 한 움큼을 계란말이. 그게 코피 같이 넘어서 엉겨 있는데 그때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떡하지?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삼켰죠. 그 와중에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야, 우리 어머니의 계란말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수치심을 이기는구나. 우리 계란말이가 어머니의 그런 또 그런 저한테 컴포트더라고요. 그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분하신가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셰프님이 절대 미각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저는 가끔씩 시간이 나면 요리를 하는데 간을 좀 못 보는 편인데요. 절대 미각이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는 건가요? 어떤 뭔가 동영상 하나 촬영한 게 있었는데 설정입니다, 설정. 이 라스베리 퓨레는 칠레산 뭐 이런 거 있죠. 재밌게 하기 위한 설정인데 제 연기가 너무 리얼했었고요. 물론 미각, 후각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특히 맛을 잘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미각이 아니에요. 후각입니다, 후각. 이거 무슨 맛이 난다, 무슨 맛이 난다는 다 거의 다 후각이에요. 미각은 짠맛, 쓴맛, 5가지 맛, 몇 가지 맛이죠? 거기에 이제 고맘이라고 지금 감칠맛까지 있는데 후각은 후각, 미각 분명히 타고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안은 집안이 다 요리사니까 제가 못 찾아내는 그런 재료 맛을 저희 어머니 찾아내요. 저보다 더 예민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되게 심각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집안이 다 요리사니까 그래서 타고나는 건 있는데 충분히 개발로도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재밌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요리에 관심 없고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는 집안 자손들은 잘 미각이 둔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집안에 어머님이 요리를 뭐 김치만 뭐 10가지 담그는 집안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호감미가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찾아 먹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러거든요. 물론 비싼 거 뭐 보고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음식들 거부감 없이 많이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드시러 다니시고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후각 미각을 키우는 방법을 계속 그러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냄새를 살짝 맡고 안 그래도 어제 또 블로그 찾아서 누가 욕했어요. 음식 먹을 때 맨날 킁킁거린다고 재수없다고. 무슨 오지랖이야.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음식을 드시기 전에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드시면서 입을 씹으면서 코로 숨 쉬는 거 있죠. 그러면은 맛의 후각, 물론 먹는 과정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개발이 돼요. 충분한가요? 선천적인 거 있어요. 저처럼 타고난 사람도 있는데 거기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식당을 개발할 수 있는 재밌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집에 가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무엇이 좋고 무엇을 하면 제가 앞으로 쪽에 살지 고민하는 중에 그 가족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음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 셰프 해보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일단 뭐 표현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요리사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비춰지는 약간 그게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불 막 켜고 요리. 근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요리를 하고 메뉴를 짜고 플레이팅을 해서 이렇게 내놓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제 요리하는 스태프들이 손으로 왼손을 하숙하고 숯푸고 맨날 살아있는 무슨 육축 찔러 죽여가지고 가죽 껍데기 벗기고 막 손 비고 다치고 그러거든요. 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확실히 본인이 진짜 좋아서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 확신이 섰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던지고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막막하죠. 관련되어 있는 조리학과 대학교를 나이가 좀 어리시고 공부할 여건이 되시면 조리학 관련 학과나 그런데 옮기셔서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칼질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요리를 배웠는데 일을 하면서 요리사가 판사, 검사, 의사와는 다르게 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왜냐면 음식을 만드는 직업은 뭐 다양한 엄청 많은데 어떤 요리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본인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요리사가 되겠다, 호텔 요리사가 되겠다, 아니면은 그냥 건설집에 심야 식당에 그런 요리사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은지를 이제 먼저 잘 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요리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는 레스토랑 스승을 누구 삼으셔서 지원하시고 각오를 얘기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배우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꿈을 이루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누구나 여기를 가서 이렇게 찍어서 뭔가 그 직업에 정점을 찍게 되면 그것도 재미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싶으면 이쪽에 입문을 하시는데 학과를 가시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배우면서 그러다가 공부가 필요하면 다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한 줄 보시고 뛰어드세요. 저희 레스토랑은 워낙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각오를 갖고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시든지요. 제 주변 셰프들도 학교를 관련 학과를 이제 막내를 뽑을 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 내지는
뭐 스펙이 좋고 이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쌍욕을 먹어도 도망가지 않고 참고 잘할 수 있나 이런 거 보거든요. 본인이 진짜 뭐 너무 하고 싶은 열정 갖고 당당하게 눈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원하시면 그 많은 주광대학 중에 한 명은 채용해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학과를 다녀서 졸업하시면 자연스럽게 그쪽 인맥으로 또 이 우리 바닥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생각하십니까? 요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에 관련된 질문도 받아볼게요. 계속. 네. 겁니다. 먼저 셰프님도 아시다시피 주방 일은 정시 퇴근이 쉽지 않고 촬영 업무도 하게 되고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회의감이나 허무함도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하셨고 그리고 그 노력으로 해서 안 되는 미적 감각이나 그 동료를 아우르는 리더십이나 요리사에 관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감각으로 키워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시간인 거죠. 요리사는 서비스업이에요. 분명히. 서비스업은 많은 그냥 일반 분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인생 생체 사이클이 좀 다르죠. 저희는 좀 늦게 시작하고 늦게 자고 야식 먹고 뭐 그런 이유가 교촌치킨을 좋아하는 슬픈 이유가 있어요. 네. 늘 많이 돌아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보내본 적이 없죠. 크리스마스 때 대목이니까 제일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날이니까 새벽 뭐 11시 반이나 12시에 만나서 삼겹살 집이나 가고 재작년에는 양꼬치집 갔다가 오고 했던 적들 난 너무 맛있는데 그런 날은 어차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아서 휴무 날이 정해지면 그런 날 뭐 여자친구나 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직업 자체가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남들이 먹는 시간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우리가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우리가 쉬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나의 그 요리사를 할 수 있는 뭐 결격사유가 되겠다. 그럼 요리를 못하는 거죠. 이거 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업을 뭔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일 자체 시간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한 20년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될 거예요. 초창기에 여자친구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막 다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가치를 시간으로 나눌 때 그때 많이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떤 게 더 큰 건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적 감각. 미적 감각, 특히 여기서 미적 감각은 그림을 요리를 하시니까 그게 자기 미적 감각이 접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제 그림을 제 블로그를 찾아오시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고 집안 형도 그림을 되게 잘 그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가 사람을 그리면 꼭 예전에 졸라맨이라고 그랬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 분들도 모든 거는 타고난 거는 분명히 작용하는데 뭔가 학습이나 연습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팅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팅이 잘 된 뭐 유명 셰프의 책을 많이 보는 거 있죠. 그런 거 보고 일단은 뭐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은 자꾸 해보면서 그걸 똑같이 하면 사실 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 스타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여과해서 내 스타일로 그런 예를 들어서 뭔가 파에다가 오일을 넣어가지고 찍은 것 같은데 그냥 찍으면 안 예쁜데 찍어서 한번 그리면 뭐 이쁘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내 손이 금손이 아니라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덕질용어는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이 안에 머릿속에 본 것들이 있으면 뭘 해도 나오거든요. 전혀 아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리더십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굉장히 거친 남자들을
그리고 요리사만큼 거친 사람들이 없어요. 거친 뭐 그런 직원들을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저희 주방에 여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방해를 나오긴 했지만 정말 그 기가 세다는 기동타격 때 전투방에 나와서 거기서 어떤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적응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런 게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 리더로서는 어느 정도의 뭐 위험이 있어야 되고 쫓아갈 때는 어떻게 따라야 되고 중간급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군대를 안 가시는 여자분들은 어쨌든 선후배에서 뭔가 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밑, 중간, 위에 수직적인 그런 게 조성되는 데서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그리고 그런 데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리더십 책을 따로 읽어보나 그러진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우두머리, 대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을 책임져줘야 되고 뭔가 뭘 보여줘야 되고 뭔가 제가 조교가 뽀대가 나야 신교대 신병들이 그걸 쫓아간다는데 분명히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런 데서 그걸 배웠는데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걔들이 보기에 내가 좀 멋있어 보여야 돼. 뭘 해도 멋있어 보여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경심도 생기고 그리고 애들 앞에서 창피한 것도 뭐 가져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고개 숙여서 인정해주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솔직한 소통 그런 것들이 저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강사님께서는 요리사가 서비스업이와 힘든 부분도 있으심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래 하다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또 미적 감각 같은 경우는 책 보기, 따라하기, 해보면서 자기 스타일로 바꿔보기 같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요리 키워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못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뒤에 코너에서 계속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